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을 분석했습니다.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인세영이라는 분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을 분석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거를 FN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가?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의 결정문. 제가 또 미리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이 결정문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내란죄는 이미 공소기각을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엉터리로 재판하면 이 절차가 엉터리인데, 이거 엉터리로 재판하면 나중에 재심할 거 아니냐. 이거 절차가 엉터리인데, 이 수사가 엉터리인데, 이거 만약에 내가 지금 재판해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혹시라도 유죄 주면 이거 나중에 파기환송될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수사가 엉터리기 때문에, 절차가 엉터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유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만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본안을 맡고 있는 거예요. 본안. 지금 내란죄인가 아닌가. 하나마나 재판이라는 거예요. 얘기 끝났어요. 검찰 니들 말이야. 기소 잘못했고 공수처 니들 말이야. 수사 잘못했어. 이런 수사하고 이런 기소해가지고 어디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그래. 니들 재판의 원칙 몰라? 재판이 말이야. 위법수사 배제 법칙 몰라? 그리고 독수독가 몰라? 그리고 인두비오 프로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몰라? 무죄추정의 원칙 몰라? 불구수사 원칙 몰라? 뭐 아무것도 몰라? 그다음에 증거 없으면 무죄라는 거 몰라? 엄격한 증명의 원칙, 증거재판의 원칙 몰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내란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수사가 엉터리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헌재는 그 엉터리 수사를 갖다가 지금 쓰고 있잖아. 그 엉터리 수사에서 나온 그 자료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금과 옥주처럼 그거 보고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헌재가 뭘 갖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갖다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기각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갖고 있는 자료가 뭐야? 그거예요. 저 국회 소추단에서 낸 거 검찰 자료, 뭐 군 검찰 자료, 경찰 자료 수사했다는 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거, 그 다른 사람들 것도 전부 다 오염됐어요. 지금 뭐 곽중근과 홍장원을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오염됐어요. 그 다음에 낸 게 뭐냐,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증언했다는 거, 그 똥별들, 그거 전부 다 민주당 애들이 불러다 놓고 다 짜고 친 건데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그러면 증거가 뭐가 있었다 대체? 뭘로 그런 거는? 유튜브 있다고? 유튜브는 오히려 말이죠. 그 국회 보세요. 오히려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질서가 유지됐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 봉쇄했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이재명이 담 넘어서 들어갔다고요? 우원식이 담 넘어 들어갔다고? 그건 쇼한 걸로 다 밝혀졌고, 지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잖아요. 만약에 쇼가 아니라면 왜 내가 쇼냐 말이야. 정문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못 들어가게 가지고서 내가 저리 가가지고서 들어간 거 아니야. 다 유튜브로 찍혀 있어. 정문으로 갈 생각도 안 했어. 처음부터 그리 넘어가려는 거야. 짧은 다리로. 그래 낮은 담장을 찾아다녔어. 이재명이가. 그다음에 우원식이는 그 사진 찍으려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어. 이 새끼들이 뭐 하는 짓이야. 그래놓고 나서는 그게 국회가 봉쇄됐다 말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결정적인 어떤 그런 논거를 제시했다 이 말입니다.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사법부가 윤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상징적인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 절차적인 정당성. 그렇죠. 절차적 정당성 없으면 나중에 재심 사유야, 파기환송 사유야. 이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을 천명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원칙을. 제가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가가지고서 또 1인 시위할 때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확인해 준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까지 예로 들었다는 게 매우 이례적인 거야. 왜 김재규 사건까지 예로 들었을까? 김재규 사건을 갖다 재심을 신청한 이유가 김재규가 잘했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대통령을 죽이기 어떻게 잘했습니까? 다만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1심, 2심, 3심 해가지고서 제대로 이 재판을 해가지고서 사형을 처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사형에 처해버렸거든. 근데 그때는 김재규는 뭐 할 수 없어요. 그때 국민 여론이 그렇고 그때는 대통령을 죽인 놈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뭐 몇십 년 지나니까 또 이제 와가지고서는 이제 또 그거 뭐 한번 따져보자 그건데 바로 그런 거 아니냐. 그만큼 김재규라는 그렇게 시대의 살인마도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 어쩌고 떠들지 않냐. 세월이 지나면. 그럼 마찬가지로 나 지기현이가 이 어떤 판결을 했을 때 이 더더군다나 대통령에 대한 판결 아닙니까 이게. 그런 판결을 했을 때 나중에 지기현이 판사
이게 재판 개판했네. 이게 무슨 판결이야? 이거 재심해야 돼.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기현이가. 나도 그래서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렇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하는 것이 상당함.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김재규에 대한 재심 결정을 봐라. 이렇게 했다고. 이걸 풀어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 공수처법 여기 관련 규정에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수처 검사하고 검찰청 검사하고 뭐가 다른지, 둘이 시비를 갖다 분파해 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둘이 관계가 뭐 이첩하면 사건을 이첩했을 때 신병 인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하고, 뭐 즉 법령도 없고 그다음에 판례도 없고, 그렇다면은 절차적 적법성을 확실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 체포, 구속 등을 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지. 법적인 근거 없잖아. 근데 너 왜 네가 수사했어? 네가 왜 체포했어? 네가 왜 구속했어? 따라서 수사 과정이 적법하다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판결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속했다는 판결이야 이게 지금. 특히 수사 과정,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야. 자, 대통령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하나의 판례를 만든 셈이에요. 아니 지금 대통령을 재판하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절차적 정당성도 안 지키고 어떻게 그러면 재판을 하겠다는 거고, 어떻게 지금 구속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날 구속 취소 판결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헌재의 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끄집어낸 것뿐이 아니라 아예 취소시켜버린 것이다. 구속을 취소시켜버린 것이다. 본지가 분석하건대 김재규 사건 재심 결정까지 언급한 오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문은 작심하고 헌법재판소를 겨냥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멋대로 판결을 내린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장인 셈이다. 즉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안 지키잖아요. 헌재에게 보란 듯이 경고하는 거라고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나중에 어떻게 하려느냐? 나중에 김재규를 왜 예를 들었겠어? 판결문에다가 나중에 김재규 꼴 난다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절차적 정당성 안 지키고 지금 판결했다가는 파기환송되고 나중에 재심되고 문제될 거다. 헌법재판소 니들도 절차적 정당성을 안 지키고 있잖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겠다는 거야. 물론 지기현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 니들 지켜라 뭐 그런 건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하도 이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많고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저기 마흔역 결정에도 문제가 많고 또 뭐 지금 결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헌재의 심판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이거 절차적 정당성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 만약에 안 지키면은 나중에 재심이다, 뭐 파기환송이다, 나중에 또 역사적 심판이다 난리 나는데,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 지켜야 돼. 근데 그러면 공수처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가? 보니까 안 지켰네. 이 수사, 체포, 구속 이 전부 다 안 지켰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그다음에 구속 기간을 갖다 따질 때도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야지. 그러면 시간으로 해야지. 어떻게 이걸 날로 하느냐.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경고적 의미가 있다는 거야. 누구한테? 헌법재판소는 이거 벗고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강시엽 TV입니다.